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저염식의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아침 소금물이나 구운 바나나 같은 특정 식품 섭취를 통해서요, 건강, 특히 노년층의 만성 피로라던가 야간뇨, 불면증 같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주장하는 그 저염식의 위험성, 또 특정 소금물이나 바나나 섭취 요법, 이런 것들이 과연 의학적으로 타당한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근거에 입각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논의는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해당 요법들의 어떤 근거로 제시된 내용들이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의학적 접근에서 어쩌면 좀 간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주목하는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확립된 의학적 지식 그리고 좀 더 엄격한 과학적 증거 기준에 기반해서요.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성 같은 것들을 지적하는 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그 주장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정말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대상은 역시 노년층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나 커피 또는 그 나트륨 배출을 늘리는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동시에 염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에요. 저나트륨 혈증, 그러니까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등장하는 주치 아버님 사례가 이걸 좀 뒷받침하는데요. 한 10년간 저염식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지셨고 이후에 소금 섭취를 좀 조절하고 다른 요법을 통해서 피부 상태나 수면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부종이 감소해서 허리둘레까지 줄었다는 그런 경험담입니다. 사실 이게 병원에서 응급실에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소금물이잖아요. 이걸로 생명을 구하는 현실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좀 일률적으로 저염식을 권고하는 상황 사이의 어떤 간극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나아가서 자료는 그 102세 노인의 아침 천일염 소금물 섭취 습관이라든지 전통적인 국물, 특히 동치미 섭취의 중요성, 또 단백질 섭취 필요성, 그리고 야간뇨나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 자기 전에 구운 바나나를 섭취하는 요법, 또 그 긍정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접근들이 어쩌면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것은요, 특정 질병 상태, 예를 들어 심부전, 간경화, 신부전 같은 거나 아니면 특정 약물, 일부 이뇨제 같은 거 복용, 또는 아주 극단적인 수분 섭취나 식이 제한, 이런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명한 의학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저염식 권고 자체가 대다수 사람에게 광범위한 해악을 끼친다. 이런 주장은 사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같은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요. 수많은 대규모 역학 연구라던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이 점과 비교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그 주치의 아버님, 또 102세의 82세 노인분들 사례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의학적 증거 수준에서는 우리가 일화적 증거, 영어로는 anecdotal evidence라고 하죠.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례만으로는 특정 요법과 건강 개선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립하긴 어렵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즉 위약 효과 있잖아요. 심리적 기대감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거 또는 인지하지 못한 다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그 바나나를 굽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활성화돼서 흡수가 촉진되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킨다. 이런 주장은
현재로서는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요. 명확한 생화학적 기전이라던가 이걸 뒷받침하는 임상 연구 결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야간뇨의 원인도 뭐 전립선 문제, 방광 기능 이상, 수면 장애, 심장 문제 등등 매우 다양하거든요. 반드시 의학적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아침 천일염 5g을 물 500ml에 타 마시는 거, 이건 나트륨으로 따지면 약 2000mg에 해당합니다. 이건 WHO 같은 국제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제한량, 즉 2000mg 미만에 해당하거나 이걸 그냥 넘어버리는 양이에요.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자료 자체에서도 보면 혈압 160 이상, 신장질환자 등은 주의하고 의사와 상담하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자에 대한 나트륨 섭취 제한은 광범위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표준 치료 지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인 저염식 권고가 모든 사람, 특히 좀 생리적 관할을 겪는 노년층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노화에 따른 신장 기능 저하와 특정 식습관, 예를 들어 이뇨작용식품을 선호한다든가 이런 게 결합될 때는요.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은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저염식을 강조하던 의대 동료가 젊은 나이에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하면서 소금 섭취 부족이 면역 기능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률적인 저염식 권고의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좀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나트륨 혈증은 분명 심각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염분 섭취를 다소 줄이는 그런 일반적인 저염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아니면 과도한 수분 섭취 같은 다른 의학적 요인이 동반될 때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 동료 의사의 폐혈증 사망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그 소금 부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면역기능 저하라는 것은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질병 등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자료 내에서 고혈압, 그러니까 수축기 160 이상 또는 신장질환자 등 명확한 주의 대상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야말로 결국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나트륨 섭취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존 의학계의 개별화된 접근 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봅니다. 이거 일률적인 저염식이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천일염을 탄 소금물을 마시는 행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밤새 땀이나 호흡 등으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커피나 과일, 채소같이 이뇨 효과가 있는 식품을 즐겨 먹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102세 노인의 오랜 건강 습관이라는 점, 그리고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사용하고 또 흡수를 돕기 위해 천천히 마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게 단순한 소금물 섭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전통적인 지혜나 경험적 지식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요. 특별한 의학적 이유,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 후에 탈수가 왔다거나 특정 질병 상태가 아니라면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소금물을 마셔서 전해질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이라는 기관은 매우 효율적으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매일 아침 5g의 소금, 즉 나트륨 약 2000mg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위는 특히 고혈압 환자나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혈압 상승이나 부종,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부담 증가 같은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천일염에 정제염보다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미량의 미네랄이 건강에 미치는 추가적인 이점이 그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상쇄할 만큼 그렇게 크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연구 결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소금의 건강 영향은 주로 염화나트륨, NaCl 함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천일염 역시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따라서 천일염이라 관찬타 이런 주장은 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 야간뇨와 근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구운 바나나 요법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에서는 이 방법을 시도한 82세 여성이 3년간 시달리던 야간뇨가 싹 사라져서 8시간 통잠을 자게 되었다. 또 76세 남성은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등 아주 인상적인 개선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바나나를 구울 때 마그네슘이 활성화되어서 흡수가 용이해지고 이것이 방광근육을 이완시켜서 야간뇨를 줄인다. 이런 구체적인 작용 기전까지 제안하면서 아침 소금물 섭취와 병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대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가열시 마그네슘 활성화라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품을 가열한다고 해서 특정 미네랄의 화학 구조가 변해서 활성화되고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진다거나 생리 활성이 달라진다 이런 주장은요, 일반적인 영양학이나 생화학 원리에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조리법이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활성화라는 표현 자체가 과학적 용어가 아니고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이나 신경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구운 바나나 한두 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야간유 증상을 현저하게 개선할 만큼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이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또 그것이 선택적으로 방광 근육에 작용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현재까지 발표된 잘 설계된 임상 연구, 즉 통제된 임상 시험, Controlled Clinical Trial 이 전무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야간뇨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요법에 의존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그런 극적인 개선 사례들은 그저 개인의 경험에 불과하고요. 위약 효과라던가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저녁 시간 수분 섭취량을 조절했다든지 수면 환경을 개선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의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자신의 아버지 사례뿐만 아니라 약 500명의 환자에게 이 방법들을 적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82세 여성의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나 102세 노인의 오랜 실천, 심지어 동의보감에서 소금물 양치나 동치미의 효능을 언급한 내용 같은 것들은 단순한 일화로 치부하기에는 좀 고려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의 관찰 결과라는 것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가 아닐까요? 어쩌면 기존의 표준화된 의학적 접근이 포착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 맞춤형이라든가 또는 전통적 지혜에 기반한 효과적인 접근법이 존재할 가능성? 이런 걸 좀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500명의 환자 경험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관심을 끌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한 경험 이상의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5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가, 비교를 위한 대조군은 있었는가, 즉 통제된 연구였는가, 증상 개선은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어떻게 측정되었는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가, 다른 교란 변수들은 통제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다면 500명의 경험은 여전히 500개의 개별적인 일화 모음에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치료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의학에서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즉 RCT 같은 엄격한 연구 설계를 통해 검증하고 또 동료 심사, 피어 리뷰를 거친 학술지에 발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인 관찰이나 경험은 물론 가설절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검증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동의보감 같은 전통의학 서적의 기록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고 현대의학 연구에 영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현대적인 과학적 방법론으로 재해석하고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제시된 자료는 극단적인 저염식이 특정 인구 집단, 특히 노년층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침 소금물이나 구운 바나나 같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자연적인 방법들이 만성피로, 야간요, 불면증과 같이 현대인이 흔히 겪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나트륨 제한보다는 천일염과 같이 미네랄을 포함한 적절하고 현명한 소금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지나친 식이 제한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체내 전해질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 소금물이나 구운 바나나 섭취가 특정 증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작용 기전 설명은 현재까지의 강력한 과학적 근거, 특히 잘 설계된 임상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시된 일화적 증거들만으로는 고혈압이나 신부전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해 확립된 나트륨 제한과 같은 의학적 권고를 변경하거나 무시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권장된 방식대로 매일 5g의 소금을 추가 섭취하는 것은 상당한 나트륨 부하를 유발하고 잠재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시기보다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정보는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보다는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저염식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주장과 특정 자연요법의 의학적 타당성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최적의 나트륨 섭취량이나 건강관리법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시된 정보들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일화적 경험인지 아니면 과학적 연구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양측의 견해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하시고요. 특히 개인의 건강 문제나 식단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어떤 주장이 딱 옳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오늘 이 논의가 건강정보의 과학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